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예방접종 순서, 공급되는 백신의 종류, 접종 장소 등이 공개가 됐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추가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명이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의 국민, 3분기부터는 19세에서 64세 성인이 접종을 받게 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급되는 백신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이 네 가지 제품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1분기부터, 그다음 모더나와 얀센 제품이 2분기부터, 3분기부터는 화이자 제품이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단 여기서 접종받으실 때 그 제품을 선택하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예방의학과 전문이고요. 원래 감염병 연구를 많이 했었고,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감염병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감염이 됐던 사람들도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요. 네, 어제 이제 노바백스와 얀센에서 임상시험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남아공에서 실험을 하면 남아공에 있는 분들은 이미 코로나가 한번 크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분들도 과거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도 지금은 남아공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종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에 또 감염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원형에 가까운 거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종에 있어서는 완전한 보호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감염이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셔야 된다는 게 최근에 근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역 형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된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면역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백신 접종을 다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효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백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부작용과 장기 부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고요. 장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4년 내지 5년 정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긴 부작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가 벌써 1년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든데 4년, 5년 뒤까지 기다려서 접종을 하자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게 된 거고요. 단기 부작용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단기 부작용은 대부분 접종하고 한 달 이내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미국, 영국, 유럽,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서 접종자 숫자를 합치면 이미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종할 시기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가 될 텐데 그때 되면 거의 1억 명 가까이 접종을 하고 그분들이 한 달 정도의 관찰 기간을 다 가지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만으로도 화이자 백신에서 생기는 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그런 몇몇 그 이제 밝혀진 부작용 이외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단기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관찰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종하고 30분 정도의 대기 시간만 거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리 대응하는 준비만 잘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 예방 접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이 마스크 쓰는 거나 거리 두기 이런 부분을 좀 중단해도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코로나19는 이미 범유행 감염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해도 짜잔 하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규모 유행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진자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 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중환자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자라는 그런 사회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거나 마스크를 안 쓰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부터 줄여나갈 수는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히려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저는 이 현상이 백신이 도입되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되고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백신 접종이 2월 말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때 우리가 4차 유행과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면 과제는 뭐냐 하면 3차 유행이 지나가는 이 시기에서 위기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번에 확 풀지 않고 최대한 이 분위기를 천천히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백신 접종을 10% 내지 20% 한다고 이게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의미는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중환자나 의료 체계를 보호하는 역할은 있겠지만 유행이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걸 국민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그 백신 접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냐와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하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여러 스터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남아공이나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가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근거는 확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개발된 백신들을 임상 시험을 해보면 남아공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개발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체 염기 서열 자체가 코로나19의 원형 바이러스에 가까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응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업데이트되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 과거의 백신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변이된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변이된 염기 서열에 맞춰서 제조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응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정부에서 세부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좀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의견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고령층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65세 미만 접종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근데 또 유럽 의약품청 EMA에서는 또 18세 이상 전 연령층으로 판매 승인을 권고한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아직 허가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예측을 해보시자면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우리가 독일 규제 당국의 보도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봤던 이유가 효과가 8%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신 효과 평가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 효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8%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 구간에 0%가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라는 거는 100% 오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규제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의 자료가 굉장히 적다라고 지적한 거는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도입이 되고 허가가 되는 시점이 되면 약 한 달 정도 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영국과 인도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대상자가 뭐 1000명, 2000명에 불과하다. 이런 건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이미 영국에서 수만 명 단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백신의 기전상으로 봐서 백신이 65세가 넘어간다고 해서 당신 65세니까 지금부터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효과가 떨어진 건 굉장히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과학적인 기전에 있어서의 저는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우려가 있다면 효과 자체가 mRNA 백신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지, 백신 안에서의 연령이나 집단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부작용이 심해진다 또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근거가 좀 없는 미약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규제 당국에서도 그냥 18세 이상으로 승인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방송 출연하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미 이 코로나19는 범유행을 해버린 감염병이기 때문에 3차 유행으로 끝이 절대 아닙니다. 4차 유행도 오고요, 5차 유행도 오고요, 6차 유행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집단 면역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집단 면역의 수준이 저는 최소한 85%, 90%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80%짜리 백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는 뭐 80%가 넘어가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낼 수 있는 거라서 국민들께서 좀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백신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게 이런 유튜브의 언론 매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기성 언론이라든지 전문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걱정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 걱정이 과도한 공포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전문가나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욘디도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백신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안전한 정보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세부 지침과 함께 추가 궁금증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접종 대상자인지 언제 어디서 맞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정보 누리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3월부터는 예방접종 시기와 예약 기능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